잡히는 뉴스, 돈이 되는 뉴스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윤지원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이 이란은 하메네이의 차남을 차기 지도자로 선출하면서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복 외에 합의는 없다며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쟁 대담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는데요. 이 하메네이의 이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겁니다. 이 고란 기자님, 이 모즈타바, 이란 내 강경파 혁명 수비대의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인물인데 초강경 항전 노선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하메네이 같은 경우 모스타바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마쿠 실세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마쿠라고 표현을 들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인 직함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내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군부 인사가 권력을 장악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이 모스타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모스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스타바 선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 쪽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인물인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란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게요. 사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 왕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전임 지도자의 아들이 다시 최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가업을 승계하는 왕정으로의 다시 복귀라는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스타바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모즈타바의 선출 소식 이란의 국영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 محضر خداوند متعال در اجلاسیه فوق العاده امروز آیت الله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به عنوان سومین رهبر نظام مقدس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عیین و معرفی می‌نماید. 네, 이 모즈타바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란 자본이 유럽 곳곳에 굉장히 고가의 초호화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게 6,900억 정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모즈타바가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의 이제 4억 유로, 아까 말씀하신 6,9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국을 구축한 이란 사업가 알리 안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앞에 나서서 있는 인물이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안사리가 소유한 회사의 자금 흐름이 결국 모즈타바로 이어진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사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만 7,300만 파운드, 한 1,450억 들여서 영국 런던에 부천 고급 빌라를 사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을 사들이기로 했고 아무튼 이 유럽 쪽에 굉장한 부동산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 거래에서 나온 돈이 이 모스타바 쪽에서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스타바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GDP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의 순교자 이미지를 등에 업고 최고 실세로 올라섰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운영이나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나 개인 자금을 돌려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민정우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란의 차기 지도자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앞서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참수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경고가 지금 이란에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종교 지도자든 뭐 세속의 지도자든 미국의 우호적인 지도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러한 바람과는 좀 다소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미 반서방주의의 모스타파 하지메이가 공식 지명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시간 내에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란의 우호적인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세워서 전쟁 승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참수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메네이와 마찬가지로 모지타바에 대해서도 똑같은 참수 작전 이걸 쓸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상당히 어려운 국내 정치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빠졌다는 게 지금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참수 작전을 다시 일으켜서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발발시키는 이 부분이 과연 그 정치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 힘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이란에 대해서 참수 작전을 정권 말기에 할 수 있는가? 혹은 뭐 차기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이란과의 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킬 그러한 유인이 있을까? 이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기 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이 또다시 이뤄지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이란의 버티기, 예상보다 길어지는 버티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의 불안, 그게 반영됐기 때문인지 지금 이란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더 강경 모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민정훈 교수님, 실제로 이 미국이 이란에 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 이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대규모의 지상군이 육군 병력이 들어가 가지고 이란의 육군 병력과 그 대대적인 지상전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크지 않아 보이고요. 가능성이 좀 더 있다면 다른 대안으로 본다면 특수부대가 잠입해가지고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갖고 나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후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군사적 위협이 따릅니다. 이란의 육군은 여전히 막강하고 어떤 이란의 핵 시설이라든지 우라늄이 보관된 지역이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은 살아있고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역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잠입이 되면 몰살을 당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고서 카드를 만작만작하지만 이란의 역량이 완전히 군사력 역량이 완전히 거의 파괴되지 않는 한 특수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에서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이란 수도의 테헤란 주변에 있는 이 석유 시설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검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저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검은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기름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을 펴면서 이게 지금 검은 비, 기름비까지 내리는 이 화학 재난으로 번지는 양상,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람 기자님. 사실 지난달 공습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다 보니까 이제 대형 저장 탱크들이 이제 연쇄 폭발하면서 화면에도 보이시죠.
보이시겠지만요. 벌써 화면만 봐도 이 연기가 가슴 폐로 들어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 황산화물, 질소 화합물, 이 독성 물질이 대기와 구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흡할 때도 좀 곤란을 느끼고 있고요. 만약에 저 상태에서 비가 내린다? 그야말로 산성비가 내리면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요, 석유 저장고 공격은 사실상 민간인을 겨냥한 화학점과 다름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요, 일단 공격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위해서는 석유 저장 시설을 파괴시켜서 네. 어쨌든 뭔가 군사 무기가 이동하려면 석유가 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을 가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란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고란 기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란이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봉쇄 명령을 무시하면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에게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은 유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프리마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해협 통행 금지와 혁명 수비 대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하다가 자폭 드론에 피격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선언했지만 거기다가 기뢰를 설치하는 등의 본격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선박들이 알아서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통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폭 드론 공격이 가해지면서 피격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유가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는요. 지금 현재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서요. 10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선박들도 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몇 척 갇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국제 유가 100달러. 사실상 이게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넘어선 거예요. 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22년 2월 말 3월 초에 이때 러우 전쟁 발발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가가 바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22년 7월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WTI 가격이 100달러 다시 넘어섰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국제유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네, 너무 가팔라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 단위로 보자면요. 지난주 WTI 상승률이 지금 40년 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수치는 사실 그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오늘 아침에 오른 가격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전날 전거래일 기준으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네. 지금 기름값 상승세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유소에서 주유하시려는 분들 아마 그 기름값 상승세를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름 넣기가 무서워서 차 타기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사놨던 이 주유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내놓고 있다고 해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이 7만 원짜리 주유권을 6만 3천 원에 내놨더니 이게 1시간 만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고란 기자님, 이 기름값이 서민들한테 미치는 타격은 정말로 직접적이잖아요. 지금 전국 평균 기준으로 보자면 휘발유 가격이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1,695원대, 그러니까 네. 1,6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걸 보니까 1,897.6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1,947.4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기름값이 100원 오르는데 1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7일 만에 200원이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름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게다가 러우 전쟁 때는 생각해 보시면 당시 환율이 1,200원대 초반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1,500원 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휘발유가 기름값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마켓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유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선불권, 주유 보관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주유소에서만 거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이 권리인데 이것까지도 거래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금 장 초반 이 코스피 급락으로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미치는 전쟁, 결국에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공습, 이 목적이 무엇인가가 관건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 이유와 최종 목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We're very friendly with the Kurds, as you know, but
We don't want to make the war any more complex than it already is. No. You ruled that out? We don't want, yeah, I have ruled it out. I don't want the Kurds going in. I don't want to see the Kurds get hurt, get killed. We've had a good relation. They're willing to go in, but I've told them I don't want them to go in. 네, 민정우 교수님. 지금 이 쿠르드족 개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 입장이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추정은 보면 그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전쟁을 단기간에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도 크고 작전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 유가가 들썩이면서 미국 경제의 직격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조바심 난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쿠르드족이 참전해서 전쟁이 넓어지는 것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알려진 연막 작전일 수 있겠죠. 그 쿠르드 참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로 해가지고 이란에 보다 효과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네. 지금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전자, 즉 조바심이 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은가. 그래서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전쟁을 더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미국 백악관이 홍보한 이 전쟁 영상, 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맨이나 탑건 같은 유명 영화와 이 게임 속 전투 장면들을 함께 넣은 건데요. 이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Wake up, Daddy Sean. Rick said that. You can't. Time to find out. Finishing this fight. Yeah, I'm thinking on that. I'm here to fight for truth and justice the American way. Flawless victory. 네,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80명이 넘는 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인데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이 제목이 미국식 정의라는 문구와 함께 42초짜리의 전쟁 홍보 영상을 말 그대로 올린 건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 뭔가 게임이나 어떤 영화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이번 전쟁의 명분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식 정의, 아메리칸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네. 미국이 선이고 다른 집단들이 악이다. 그래서 선이 악을 응징하는 권선징악으로 몰고 가면서 어떤 그에 따른 전쟁의 참혹함이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희생을 갖다 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제 전쟁에도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이 심리전을 활용한다 이런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불안을 갖다가 좀 잠식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정당성이라든지 명분을 확보해서 전쟁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전쟁 이후에도 이러한 전쟁의 명분이라든지 배경, 목적,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비한 어떤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씁쓸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전쟁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데요. 이 전쟁의 끝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